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별량요인의 일련 실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별량요인의 일련 실험입니다. 별량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량요인은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집별이 땡땡 i 땡 r 그러면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각 수준은 실험자가 조절할 수 없다. 수준은 랜덤하게 선택된 것을 사용한다. 예, 이건 별량요인의 핵심이죠. 네, 랜덤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틀렸는데, 이게 그 뜻이네요. 이 문제가 참 더럽네요. 실험자가 기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을 뽑으니까 조절할 수 없다. 이건 뭐 지금 이 말을 써놨네요. 이건 저도 지금 답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그 뜻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쓰던 말 써야지. 이렇게 쓰면은 저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3포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게 맞죠? 답은 지금 모평균의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고 3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으로 조절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일련 실험에서 별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의 구조식은 xij는 무 플러스 ai 플러스 eij다. 일단은 맞았죠. 왜냐하면 일련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요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효과 하나만 있는 그런 실험이어야 합니다. 별량 요인의 각 수준에서의 모평균의 추정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평균이 아니니까요. 얘예요, 평균은. U밖에 없는 거죠. 요인의 수준이 랜덤으로 선택될 때 그 요인은 별량 요인이 된다. 집단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요인의 수준을 랜덤하게 선택하므로 모분상의 추정이 의미가 있다. 이거 틀렸죠.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껴서 이런 그 모형에 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제로 반드시 껴야 됩니다. 그 문제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번 요인 A를 별량 모형으로 반복수 같은 일요인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반복이 같은 일요인 실험을 했는데요. 검정 결과 유의하다면 요인의 각 수준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유의하면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모수죠. 모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하고 관계없죠. 어차피 변이 제로 아니에요. 변이 제로인데 제로를 뭐에다 쓰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 별량 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 모형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래 구조 모형에서 일요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되려면 이거 모수 모형이어야 돼요. 별량 요인이 되면 이게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평균 추정은 모수모형이다. 틀렸죠? 옳은 것이네요. xij가 이게 2요인이죠. 이렇게 되면 2요인이에요. 틀렸죠? 1요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분산수 작성 시 모수 모형과는 작성 방법이 똑같습니다. 틀렸어요. 유의하다면 평균을 추정하지 않고 3포의 정밀도를 추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별량 모형의 일요인 실험이 아닌 것은 이제 요인 중에서 집단 요인이냐 아니면 블록 요인이냐를 찾는 거예요. 금속을 L 종류 선택해서 어떤 종류가 부수기에 강한지 실험하였다. L 종류를 선택을 했다 그랬는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지정을 했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똑같이 선택인데 진짜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지정을 하니까 이건 모수가 되죠. 모수인데 이제 개수치 데이터죠. 계량치 같은 측정값인데 그냥 이것저것 지정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꼭 랜덤을 뽑았다 같잖아요. 이게 랜덤이란 말을 넣어서 이제 바꾼 건데, 여기서 보면 실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1은 이거 랜덤이 안 되죠. 이거 블록 요인이에요. 블록 요인이니까 이거는 별량인자가 되고요. 원료가 담기는 도료 N통 중에서 L박스만 선택했다. N통 중 L박스. 통하고 박스하고 다른데 M박스 중에 L박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또 들어가야죠. N이 L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건 랜덤으로 뽑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구분이 가나요?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이 조금 도대체가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집단 요인이라는 뜻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집단 요인으로 보기 딱 알맞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검사원을이 아니고 임의로 L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집단인자가 되죠. 그게 이제 중자가 들어있으면 이것도 중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동일시료를 아래에 측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집단 요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블록 요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모수 요인의 개수치 데이터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산업기사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출제를, 국어 문제를 해놔가지고 아주 좀 당혹스럽습니다. 5번. 요인 실험에서 요인 A가 별량일 때, 이게 별량이라고 그랬죠? F 검정에 대한 내용도 틀린 것은 변이 제로. 기대값이 0이다. 뭐 이거하고는 F 검정하고는 좀 별개죠. 어차피 뭐 변이 제로고 뭐고 간에 기대값의 H로는 같다니까 0이 돼야겠죠? 이게 틀렸겠죠 뭐.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가설이니까 별량이냐 모수냐 관계는 없네요. 뭐 검정 통계랑 어떻게 되느냐. 검정 통계랑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기강력이네요. 이게 기강력이고 자유도 A, 자유도 E. 이게 기강력이고 얘가 검정 통계량이죠? 검정 통계량.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보다 크면 당연히 F 분포에서 이 이상에 들어가 있으면 이 기강력이 얘니까 H를 기각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답은 뭐 공부할 것도 없네요. 뭐 아예 못 읽어도 그냥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 기억나시죠? 통계에서 배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번. 별량 모형의 인류원 실험의 구조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별량 모형에서 틀린 거를 묻고 있는데요. 이건 구조식이죠? 구조식이고, 코베리언스는 AI하고 EIJ는 0이다. 맞죠? 두 개는 독립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별량이니까 AI가 별량과 오차는 독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이 X반은 없어요. 이게 바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문제 냈네요.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IJ가 땡땡이니까 IJ 바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고 얘가 죽으면 안 되죠?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맞죠? 그럼 얘가 틀려야겠죠? 얘가 틀렸네요. 이게 베어리언스 X바이니까 베어리언스 뮤 플러스 AI 플러스 2바 I 땡인데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X 바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저거 평균이 없는 걸 자꾸 내라고 하면 되나요? 그래 봐야 얘만 평균이에요. 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는 이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시그마 A제곱 반복수가 있으니까 R분의 시그마 E제곱 뭐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고 Y 바바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V, Y 바바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다음에 얘기가 되지만 이건 뭐 평균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으면 결국 이게 Y 바바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7번 다음은 반복 일정한 인류인 실험의 별량 모형에 대한 데이터 구조식을 표현한 거다.
가정 중 틀린 것은 또 나왔죠. 별량 모형에 대한 구조식. 변이 제로. 변이 제로. 얘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반은 0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 AI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합도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AI와 EIJ는 둘 다 별량이죠. 오차도 별량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 등풀이 적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정규성, 불편성, 등분산성. 그리고 독립성. 답은 3번이죠. 8번. 한 개의 수준에서 반복수가 각각 MI인 인류인 별량 모형의 경우에 급내 분산의 기대평균 제곱은 급내 분산의 기대평균 제곱이라니까 2V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그마 A 제곱이죠, 뭐. V잖아요, 이게. 답이 이거죠. 뭐 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됩니다. 9번. 별량 모형의 요인 A를 4수준 선택하고 L이 4죠? 네, L이 4예요. 각 수준마다 반복이 5회인 실험 전체를 랜덤 함수로 행하고 분sam을 작성했다. 예, 이게 정확한 이름이죠. 기대평균 제곱을 구했다. EVA. 옳은 것은. 그럼 시그마 A 제곱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가 돼요? I 땡 5 시그마 A 제곱. 답 3번이죠. 이런 게 한 문제쯤 나옵니다. 11번. 요인 A가 별량 요인이었다. L이 4고 M이 5인 인류인 실험을 했더니 VA가 0.660이고 V가 0.0106이었다면 예, 시그마 A 제곱의 값은 별량 요인이니까 G 빼 리 땡땡 I 땡 R이죠? VA가 얼마인가요? 0.660 V는 0.0106 땡은 5가 되죠? 그러니까 0.12988입니다. 맞는 답이 없네요. 12988 이걸 하고 있네요. 130 있네요. 예, 잘못 봤어요. 12번. 인류인 실험에서 요인 A의 수준수가 5이고 각 수준수의 반복수가 4이다. 제곱합을 계산해 본 결과 저렇게 나왔다면 오차 분산의 점추정치는 얼마냐? 이것도 시그마 E 제곱의 점추정치네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집배리 땡땡 했다가 큰일 납니다. SS의 ST가 100이고 A가 70이면 얘가 30이죠? 그럼 이제 자유도가 A가 수준수가 5라 했으니까 이게 4네요. 반복수가 4니까 5, 4, 20이죠? 19. 여기 15개죠? MS는 2가 되죠? 예, 오차 분산은 이거죠. 그러니까 2가 됩니다. 틀리기 딱 알맞는 거죠? 14번. 시약이 담겨있는 드럼통 중에서 4개를 임의로 선택했다. 그렇죠.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을 뽑아야만 집단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 요인이거든요. 완벽하게. 5덩어리에 샘플링하여 실험한 후 4개를 임의로 선택하고 5덩어리를 샘플링했다. 이건 R이에요. 여기가 L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집단 요인에서 L이 4고 R이 5다. 읽는 법 알겠죠? 이게 임의로 선택한 것이 이거고 여기서 다시 임의로 5개를 임의로 또 뽑아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랜덤을 돌려서 서브로트를 하나 잡아서 2단계 샘플링이죠. VA가 0.187이고 V가 나왔네요. 그럼 시그마 A 제곱은 얼마냐? 그건 집배리예요, 그냥. 시그마 A 제곱은 집배리 0.187에서 G 빼리 0.0286 반복수죠? I 땡 5덩어리 0.03168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여러 사람의 분석공 중에서 랜덤으로 4명을 뽑아서 M 표준시약을 동일 장치로 4회씩 반복하여 분석하도록 했다. 예. 분석공 중에서 랜덤으로 4명. 이 집단 요인이고,
L이 4예요. 그 다음에 표준시합을 동일 장치로 4회씩 반복했다. R이 4라는 얘기예요. 저건 이제 검체를 4개로 만들어서 항목별로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죠. 분삼도표가 다음과 같을 때 시그마의 제곱을 구하시오. 집별이 여기 있잖아요. A, 2. VA, V니까 1.62 마이너스 0.02 나누기 반복수 4라면 4, 4, 16 4 맞죠? 네. 그러니까 4가 되죠. 그러니까 0.4네요. 간단하게. 집배리만 아니까 끝이죠. 네. 집배리 땡땡이에요. 무조건. 별량은 집배리만 알면 무조건 맞습니다. 집단하고 블록만 구분할 줄 아면 돼요. 18번. 요인 A를 실험일로 하여 동일 횟수 반복 실험을 실시한 후에 다음에 분산분석표를 얻었다. 실험일간의 산폭 크기를 나타내는 별량 요인 A의 분산의 추정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MS는 4, 5, 20이고 여기는 3 나누기 15니까 0.2가 되죠. 네,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은 집배리 땡땡. 자, R을 구해야 되죠. 네, R을 구해야 되니까 N이 20이죠. 여기가 L이 5고 반복수가 4가 되죠. 네, 그러니까 5 빼기 0.2 나누기 R은 4. 그러니까 1.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19번. 다음은 반복 일정한 어느 별량 모형의 일요인 실험의 결과이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게 일요인 실험 결과래요. 틀린 것은 그러니까 골라야겠죠? 확인을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요인 A가 유의하네요. 네, 요인 A가 유의하죠. 요인 A가 유의하여도 요인의 각 수준에서 모평균 추정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별량 요인이라니. 맞네요. 유의수준 5%로 A가 유의하다. 그래서 그러죠. A가 유의하니까 이거는 집단 요인일 테니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실험에 적용된 별량 요인 A의 수준수. 이게 3이니까 수준수는 4가 되죠. 4, 4, 16이니까 반복수 4겠네요. 맞죠? 요인 A의 분산의 추정치는 집배리 129.23에서 28.98을 빼서 반복수 4가 되죠. I 땡.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쓰고도 역시 집배리. 20번. 다음은 반복이 4회로 일정한 어느 별량 모형의 1년 실험 결과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복이 4회라 그랬죠? 좀 봅시다. 반복이 4회라 그랬으면 여기가 4니까 4, 4, 16이니까 여기가 4수준이라는 얘기죠? 이게 자유도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12개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채워야 되겠네요? 이거 분석을 하려니까. 그러면 이거는 28.98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맞겠죠? 이렇게 되는데, 유의하네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오차항의 자유도는 11이다. 틀렸네요. A의 수준수는 4죠? 맞죠? 시그마의 제곱은 집배리니까 129.23, 집배리 28.98, 대충 한 100 정도 되고, 나누기 반복수 4, 25 근처. 예, 맞네요. 오차항의 평균 제곱은 28.98. 맞죠? 예. 답은 1번이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